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80번째네요. 18용. 참,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격려가 있었으니까 왔죠. 안 그랬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80이니까 벌써 한 달에 매일 했으니까 한 달에 30개라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3, 68, 6개월, 반년 동안이 왔네요. 참, 한 단일 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촬영해서 반년 동안 지속한다 라는 거는 제가 봐도 쉬운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1919년도 12월 23일 12, 23, 1, 2, 3 네, 그러네. 1, 2, 3, 2가 두 개고 1, 2, 3인데 종식 끝날 날이 유언하더라. 아직 멀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대유행이 2차 대유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919년도 11월 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한 달이 거의 지났는데 유언하다. 계속 간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기록들은요 거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학계나 이런 데서 1919년도 피해 상황들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기에서 이제 사료가 발굴이 돼서 계속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료를 다 이제 찾아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자, 경과를 보겠습니다. 1919년도 들어와서 11월 말경에 다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대유행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11월 말, 12월 들어와서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12월 말경, 23일 날부터 계속 늘어나게 경성,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성이 아니라 이제 명동이지, 명동. 명동에서만 6천 명이 사망. 이렇게 수정되겠네요. 그래서 종식이 요원하다. 이제 참 큰일 났다. 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악성 감기로 조선인만 습격. 자, 이 내용은요. 자, 참 묘합니다. 통계로 봐서는 분명히 일본인과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쭉 늘다 사망하가 일본이 확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다시 느는데 이때는 하루 차이로 이 사람이 그 전날 그걸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 통계로 봐서 이 사람은 일본도 며칠 사이 줄었으니까 일본인은 줄어들었고 조선인은 계속 늘어나네 라고는 편견으로 쓴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통계가 발표가 안 됐다면은 이런 건 지적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기사 내용으로는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온 이제 방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조선총독부의 최고의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학술대도 참가했던 의사고요. 나름대로 저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의학계에서는 제일 대장 이렇게 생각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기사, 그러니까 조선이 줄어드는 것만 보고선, 일본이 줄어드는 것만 보고선 조선인만 습격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지인 편은, 일본인 편은 거의 종식되고 조선인만 지금은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해. 누가? 방하 박사가 합니다. 방하 박사는 누구? 조선총독부의 최고의 일본 의사입니다. 악감민이, 그러니까 악성감기, 조선인만 습격한다. 내지인 편은 거의 종식되고, 그러니까 일본인은 줄어들고 조선인만 지금은 괴롭게 됐다. 뭐 방하 박사. 이 방하 박사가 쉽게 말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의대 학장입니다. 그리고 조선총독,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격이라고 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 앤드 서울대
의대 학장인 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 요새 유행성 감모는 때로 날로 창궐해서 여간 심했던 호열자보다, 호열자는 콜레라가 해마다 한 뭐 1, 2만 명씩 사망을 하거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때보다 호열자로 사망하고 고생한 것보다도 더 무섭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맞죠? 191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14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0만 명이 사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1919년에도 여름에 호열자로 고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스페인 독감보다도 사망자는 더 적었죠. 스페인 독감이 말이 독감이지 더 많은 거죠. 사망자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 아까 통계로 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문기사는 이틀 뒤 거고요. 이틀 뒤에 나와. 어쨌든 20일까지 통계로만 봤을 때는 어때? 여기까지 봤을 때는 분명히 20명, 13명, 9명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본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날 이건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9명으로 더 늘잖아요. 이걸 보고 일본이 줄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하 박사는 요 날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토탈로는 뭐 1100명이나 사망했다. 이거 어디에? 경성시내만 이렇다는 겁니다. 더욱이 요새 3, 4일 내로는 조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으네. 아까 이제 통계 나온다. 조선 원래 이제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는 물론 원인을 이거는 분명히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는 또 잘 보건. 이는 물론 영양도부터 잘 못 먹었다는 얘기죠. 조선 사람들이. 왜? 일본 사람한테 수탈당했으니까.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양도 부족하고 모든 생활이 위생을 허락지 않냐.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서 뭐 1인용 침대를 쓰거나 뭐 맨날 옷을 빨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생이 허락지 않은 거죠. 왜냐면 뭐 수도시설이 완비도 안 돼 있지 뭐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안에서 비참한 우리의 생활에 인연한 거기서 인연된 거다. 거기서 나타난 거다. 자,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왜 더 힘들었을까? 수탈당해서 더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스페인 독감에 더 많이 사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터서 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요? 전염병이 돌거나 이러면 상대적으로 하류층이 더 많이 죽습니다. 왜? 잘 못 먹었으니까. 왜? 잘 못 쉬었으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치명타나 해서 더 많이 사망하는 사람은 항상 하류층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동서고금의 상례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곳, 요거는 이제 아파트에서 멋지게 사는데 이런 참 힘들게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위생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더 취약하기가 쉽죠. 이런 데는. 뭐 이제 이거는 다른 나라 사진입니다만, 이제 사진을 구하다 보니까 비교되는 게 있어서 넣은 겁니다. 이에 대하여 총독부 의원, 이 사람이 이제 총독부에서 병원을 운영했는데, 그것도 병원장입니다. 방하 박사는 말하자기를 유행성 감모는 더욱더욱 창궐해서 매일 환자가 100명, 아까 이제 110명, 120명 이렇게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어디에서? 경성에서만 매일 100여 명씩 증가되는 모양이니 쉽게 종식될 가망은 과연 없다. 금방 끝나지 않는다. 계속 간다. 더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 당분간. 이렇게 본 겁니다. 더욱이 요새는 조선 사람이 많이 사망하는 거야. 자, 이건 이제 아까 데이터도 났죠. 일본 사람이 줄어들고 하루 전까지만 본 거니까. 일본 사람 줄어들고 조선 사람 계속 늘고 이거만. 근데 일본 사람 또 다시 늘거든요. 그거는 뭐 안 보고 쓴 기사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이 많이 사망하고 내지인 측은 되게 종식된 모양인데 종식된 건 아닌데 이거 이제 잘못 본 거죠. 다시 시작되거든요. 요새 총독부 의원의 환자 상황, 이건 이제
총독부 의원에 온 사람을 대상으로 본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진료하고 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환자를 보아도 환자로나 사망자가 모두 조선인이 많더라. 초기에는 일본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용산을 시작을 해서 일본 군대에서 많이 발병이 돼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인이 많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용산 군부대는 줄어들고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더 확산돼 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인이만 아마 이제야 조선인은 창궐령. 그러니까 웨이브 모양 같은 게. 그러니까 한 군데서 이렇게 터지면 그다음 옆동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여기서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흐름들을. 그래서 마치 이런 파도와 같이 한 번 오고 그다음에 또 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적으로 한 번 유행했다가 또 유행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A라는 지역이 유행해 그 다음에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희한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우한폐렴 막 번지고 하잖아요. 코로나. 근데 처음에 초기에 뭐 좀 나오다가 대구 경북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서울 수도권에 많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대구 경북이 그렇게 퍼지지 않아요. 거기는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됐든 한번 초기에 겪었든 어쨌든 간에 한번 A라는 동네 한 퍼지면요. 거기는 고생한다. 그 다음에 B라는 동네가 이러지. A가 또 그러기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거는. 또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방하 박사만 해도 국제대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각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별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면 사실 스페인 독감을 치료하는 약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한폐렴 약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없거든요. 대증요법으로 항체가 생겨서 낫기를 기다리고 또 폐렴으로 진단돼서 사망하기를 막는 것뿐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시원한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스스로 주의를 해서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곧 치료를 게을리 아니할 거예요. 빨리 조기 치료해라. 그럼 왜냐면 치료라고 하면 대증요법을 말합니다. 대증요법. 증상에 따라서 이게 치료를 해줘요. 안정을 취하고 잘 먹고 섭취해서 스스로 이길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양약도 있습니다만 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면역력을 길러주고 기운을 차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서로 개인적 위생을 잘해서 쉽게 빨리 시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뭐 당연한 이거는 의뢰하는 멘트니까 이거는 뭐 이걸 바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얘기다. 아까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위생이 중요해요. 근데 100년 전만 해도 위생이 좀 열악했죠. 집집마다 상하수도도 별로 부족했고 샤워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 되게 유리한 조건이죠. 위생복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도 단점들이 왕래들이 많아 사람이 많이 모여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또 옛날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위생이 중요하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니까 똑같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기차에는 대유행의 파도다. A라는 지역이면은 그 다음에 B라는 지역 이렇게 되고요. 시기적으로 1년 전에 해서 그 다음에 또 그렇고 뭐 몇 달 전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런 거를 읽어낼 수가 있다. 이 당시에 1919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면은 더 많이 걸리더라. 지금도 빈민층이나 하류층이 더 고생하기 쉽거든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그렇다. 그리고 뭐든지 조기 치료하자. 빨리빨리 치료하자. 이건 맞습니다. 전문가한테 보여서 빨리 치료하자. 맞는 얘기고요. 계속 강조되는 얘기지만 개인 위생이 중요하다. 개인의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23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